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꾸준한 운동으로 뒤태가 건강하고 예쁘게 보여 시니어 모델 고려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에피소드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체육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운동 예찬론자처럼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다니기 때문에 많은 지인들은 제가 운동하기를 매우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외출 있는 날은 바쁘다고 거르고 너무 힘든 날은 힘들어서 미루다 보면 며칠씩 운동을 거르는 때도 비일비재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운동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걸림돌은 제거하고 디딤돌은 잘 이용해야 성공하겠죠. 예를 들어 운동을 하기 위해 걷기를 하든 헬스장을 가든 일단 집을 나서야 하는데 이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다름 아닌 방문턱이라고 합니다. 방문턱을 넘지 못하여 운동 실천이 불발로 그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은 떴으나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게 귀찮아서 운동 가는 것을 자꾸 미루게 되자 잠옷 대신 운동복을 입고 잠자리에 들고 운동하는 침대 옆에 놓고 잔다고 합니다. 눈 뜨자마자 운동복을 입은 채 일어나 침대 옆에 놓여진 운동화만 신고 뛰쳐나갈 수 있으니 번번이 걸림돌이었던 방문턱을 무사히 넘기 위한 디딤돌을 놓은 셈입니다. 운동하는데 저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서 저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찌되었든 오전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날은 여지없이 운동을 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 식사하러 식탁으로 가면서 거실에 아예 운동 매트를 깔아 놓습니다. 운동 매트를 깔아 놓았으니 그날 일정에 따라 가볍게 스트레칭만 하든지 아니면 상체 운동, 하체 운동 제대로 하든지 간에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따라서 그날은 운동을 실천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인 방문턱을 무사히 넘어서는 것에 성공했으면 다 되었을까요? 사실 운동이 좋다는 사실만큼이나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또한 모두가 절감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무엇이든 좀 할 줄 알아야 재밌습니다. 피아노나 기타도 소리다운 소리가 좀 나야 계속할 맛이 나지 맨날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치고 있거나 불협화음만 난다면 그 실증이 납니다. 운동의 경우는 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부 매니아층을 제외하고는 운동이 그닥 재미있지 않은 데다가 여간에서는 금방 실력이 늘거나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계속하기가 더욱 어렵죠. 그래서 운동은 작심삼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운동을 지속할 방법은 정령코 없는 걸까요? 다행히 희소식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의사 맥스웰 몰츠는 자신의 저서에서 습관을 바꾸는 데는 최소 21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마침내 영국 런던 대학의 필리파 렐리 교수팀은 맥스웰 몰츠의 주장을 좀 더 세분화하고 확대시켰습니다. 즉, 새로운 행동이 습관화되는 데는 최소 21일이 걸리며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66일이 걸린다는 66일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행동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즉 새로운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66일을 참고 버텨야 몸에 각인이 되는데 문제는 여러 차례 고비가 발목을 잡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바로 3일째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음 먹은 일이 3일을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 작심삼일이라는 옛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며 요즘 들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희한하게도 힘든 일을 시작할 때 대표적인 항우울제인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로토닌의 분비는 72시간가량만 지속되고 72시간이 지나면 세로토닌의 작용이 끝나서 그때 목표가 힘들어지게 느껴지면서 포기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는데 3일째가 되어 하기 싫어지면서 그만하고 싶어진다고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1차 고비인 3일째에 이어서 7일째에 2차 고비가 오며 14일째에 다시 한번 3차 고비가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비들을 잘 견뎌내서 드디어 21일이 되면 새로운 행동은 뇌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며 66일이 되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병처럼 찾아오는 이 고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걸림돌을 찾아내어 제거했듯이 이번에는 디딤돌을 찾아내어 고비를 넘기는 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디딤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의 경우 정년퇴직 3년을 앞두고 시작한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뭐니 해도 1:1 운동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1 PT 없이 혼자서 운동을 하려 했다면 필경 작심삼일로 끝났을 테고 지금쯤 운동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헬스장을 찾고 더 효과를 보려면 개인 맞춤형 지도받는 것을 강추합니다. 아니면 혼자서는 영 운동을 못하겠다면 마음 맞는 친구와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고,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강대국인 만큼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휴대전화 앱이 개발되어 있으니 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경험을 나누자면 저는 지금까지도 개인 지도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지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오랫동안 지도받았던 예전 운동 선생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AS 차원에서 당분간 운동 격려 톡을 좀 보내주십사 하고, 아니나 다를까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공시 준비 중인 선생님에게 어렵사리 부탁해서 운동 격려톡을 받았는데 운동을 안 하면 미안하고 창피해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동 격려톡 덕분에 심하게 비오는 날을 빼고는 집 앞에 안산 자락이나 집 뒤에 홍제천기를 1시간가량 걸었고, 일주일에 3, 4일은 어설프게나마 혼자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고 혼자 계속하면서 6개월 후 체중계에 올라섰습니다. 아니 이게 웬열? 2kg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는 저의 20여 년 전의 몸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좋아한 것도 잠시, 혹시 그동안 체지방 대신 운동으로 애써 만들어 놓은 근육이 체지방 대신 빠져나간 게 아닌지 슬며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즉시 보건소로 달려가 인바디, 즉 신체 성분 분석기를 체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은 빠져 있었습니다. 역시 몸은 정직하며 인풋과 아웃풋은 정확했습니다. 저보다 앞서서 퇴직한 선배님들을 만날 때마다 퇴직 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급격한 체중 증가이니 살찌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게다가 정년 퇴직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그야말로 코로나와 함께 유행했던 확진자가 되는 건 따놓은 당상인 셈이었으나 운동 덕분에 확진자 대신에 확준자가 되었습니다. 비단 운동뿐 아니라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걸림돌은 제거하고 디딤돌의 도움을 받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왕 주위 사람들로부터 운동 예찬론자라고 찍혔으니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 1위를 자랑하는 핀란드 교육에서 창의적인 체육 수업은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일본도 초등학교 1, 2학년에 체육 과목을 독립 과목으로 채택하여 체육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죽어라 싫어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본받을 게 있으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력을 포함한 체력은 물론 뇌를 활성화시켜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운동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국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나라 재정을 국민의 체력 증진에 사용해야지 이미 병에 걸리고 나서 병 치료를 위해 많은 재정을 쏟아붓는 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66일이면 새로운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학설을 굳게 믿고 이제부터는 걸림돌 제거와 디딤돌 도움의 시스템을 통해 작심삼일의 운동을 더욱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66일의 대장정에 도전하시고 성공하셔서 저와 함께 확진자가 아닌 확준자 되시는 거 어떠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